네,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어떤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수학에서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수학에서 연속성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실수, 그 다음에 실수 값을 가지는 함수죠. 그런 걸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물질 세계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물질의 존재,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의 운동과 변화와 운동, 그 다음에, 물질과 관계없는 뭐 인간의 관념, 이렇게 이제 나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물질의 존재가 연속적입니까? 물질이라는 게 결국 파고들면 뭡니까? 파고들면 원자인데,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되어 있는데, 수소 원자 예를 들면은 수소 원자의 크기가 탁구공만 하다 칩시다. 그러면 전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1번 1m 거리에 있다. 전자는 원자 크기에 뭡니까? 핵의 크기에 질량인가요? 1840분의 1인가? 매우 작죠? 이제 전자 자체가 이제 파동성을 지니는 입자인데,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원자 핵을 탁구공이라 했을 때, 탁구공만한 크기라고 했을 때, 전자의 위치가 1m 거리에 있다. 100m 거리에 있다. 그 다음에 1000m 거리에 있다. 가장 가까운 답이 뭡니까? 너무 좀 정답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그러네요. 애들한테 그 문제 낼 때 이제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1m 거리, 10m 거리, 100m 거리 이렇게 주고 이제 가장 가까운 답이 뭐냐라고 묻는데, 얘기 속에 뭐 답이 나와버렸죠. 1km 거리, 10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자 핵에 의한 핵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소는 그렇지만, 또 이제 또 원자보다 큰 원자들 같은 경우는 중성자에 또 작용하는 양력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죠. 또 이제 그 중력 이런 것도 작용을 할 테고, 그래서 그런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그 힘이 채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관념으로 접근을 하면, 물론 뭐 거기도 텅 빈 공간은 아니겠죠. 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물질 세계를 할 때 물질이 가지는 힘, 그 자체는 보통 포함을 하진 않죠. 그래서 물질 그 자체의 존재로만 보면, 물질의 존재성에서는 불연속이 기본입니다. 불연속. 연속이 아닙니다. 그럼 연속이라는 관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의 온도를 수치화해서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 온도가 이제 낮은 온도에서 어떤 외부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이것이 쭉 올라간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간다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온도의 변화는 연속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속성을 띠게 되죠. 이제 그런 연속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수치화해서 이제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 식이 어떤 연속적인 함수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관념으로 보면은, 인간의 관념 속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무한한 직선을 걷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직선이 쭉 날아가서 안드로메다 넘어서 우주를 뚫고 현 우주 그 밖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직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블랙홀도 그냥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서 그게 이제 우주 바깥으로까지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죠. 무한히. 이제 그렇게 뻗어나갈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연속의 개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존재성은 이제 불연속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와 운동을 수치화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양들은 연속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관념 속에서 구성하는 어떤 뭐 직선이나 평면이나 뭐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속적인 어떤 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악과 미술을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음악은 소리의 진동, 진동에 의해서 진동이 이제 파형이 있고, 또 이제 높낮이가 있죠. 주파수.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음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음의 고저,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화음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조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제 그 음이 변해 나갈 때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악기들이 있죠. 그게 보면은 현악기라든지, 그 다음에 관악기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펫 같은 것들을 연속적인 음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 피아노는 이제 불연속적인 음을 다루죠. 그러니까 12개의 음으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하나와 하나 사이에서는 이제 그 사이 음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악기들에서도 이제 연속음과 불연속음이 있게 되는데, 그 악기의 역사를 이래 보면 피아노가 이제 가장 늦게 나오니까 불연속적인 그런 음악들이 이제 좀 더 늦게 나오고, 우리가 또 화음을 다루려면은 피아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토벤도 교향곡 작곡을 할 때 피아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의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작곡을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작곡자들은 피아노를 칠 줄 알죠. 이제 선율 악기, 바이올린 같은 선율 악기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약하죠.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술의 작품들은 다 어떤 전기된 화면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미술 작품 속에서 다루는 어떤 대상들이 이제 뭐 연속성을 띌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별로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정적인 점을 다루는 게 또 바로 미술이고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자연을 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